이전 연애가 주는 가르침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생의 여러 경험 중에서 연애만큼은 적어도 꽤 정직하거든요. 저도 뭐 연애를 해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경아님은 어때요? 연애가 정직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나를 들여다보기에 굉장히 정직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음, 다른 관계에서는 아닐 수도 볼 수 있겠지만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아주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가깝고도 유일한 음, 관계가 연애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또 얘기하면서 이걸 좀 잘 풀어가자고요, 그럼. 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다 보면 그 또는 그녀를 잘 알게 된다. 아니다. 어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알게 된다에 파여서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세모네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다 쪽이 좀 더 가까운 거고. 네, 잘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아니다예요. 네. 그럼 경아님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연애했었던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도 그분들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음, 또 저의 가장 가까운 저희 부모님을 봐도 두 분이 아직 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아님이 네, 아주 정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부모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을 하고 20년, 30년 분명히 이제 배우자로서 같이 살았지만 맞아요. 서로를 몰라서 어느 날은 싸우기도 하고 조금은 이렇게 그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20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와 그 사람이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음, 같은 거를 좋아하고 같은 곳을 가보고 싶어 하고. 음. 근데 우리가 데이트를 해보면 알잖아요. 음식 취향이 다르네. 여행을 같이 가도 나는 쉬고 싶은데 자꾸 돌아다니고 싶어 하네. 맞아요. 쇼핑을 같이 가도 나는 분명히 티셔츠를 사러 왔는데 여자친구는 다른 걸 고르고 있고 뭐 음, 이렇게 좀 다른 걸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사랑이 변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변하는지 조금 뭔가 네. 이 주제에서 좀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뭔가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 이렇게 되게 몽글몽글하고 설레고, 항상 뭔가 그 사람이 1순위가 되고, 막 이런 가슴 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결국 되게 편안해지고, 음,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이게 예전엔 사랑이었던 것 같아 지금 약간 의리인 것 같고 이러한 감정들도 결국에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걸 다 사랑으로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랑은 언제 변할까가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가 음. 이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경아님은 너 왜 그렇게 변했어라는 말 들은 적 없어요? 연애를 할 중에. 저는 왜 너 왜 그렇게 변했어? 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지만 처음부터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어, 고백하네요. 경아님은 처음부터 나 이상한 이상하긴 사람이야. 했지. 처음부터 너는 되게 이상하고 요상했지. 그게 그런 너지. 뭐.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에 이중적인 게 원래 있긴 해요. 그게 네. 뭐냐면 사랑을 할 때 변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끝나고 변하는 사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생겨요. 네. 내가 사랑이 끝나고 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왜 너 그렇게 변했어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이별을 하고 나서라든지 어떤 완전한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랑의 힘을 쏟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달라져 있어요. 그럼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랑할 때는 우리가 막 웃기도 하고 감정 표현에 능숙한데 사랑이 끝나면 뭐 표현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요? 국물인데 국물 네. 맛이 좀 밍밍해지는 느낌. 네. 뭐 자꾸 음식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제가 변한다고 느끼는 건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우리가 뭐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더 많은 게 잘 보면
여자분들은 사랑의 그래프가 상승 곡선인 경우가 더 많대요. 약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 근데 남자분들은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향 곡선인데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훅 떨어지는 거죠. 그 분기점은 사람들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크로스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올라가고 남자분들은 떨어지고. 근데 이 반대인 경우도 있고 여자분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랬었을 때는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쵸. 나는 더 좋아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마음이 식어서 내 더 좋아해주는 걸 몰라. 네. 그거에 아마 권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이 변했니라는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이런 얘기 또 해봐요. 네. 변한다는 얘기는 또 뒤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성적 끌림과 편안한 호감. 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당연히 이성적 끌림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네.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몇 번의 연애가 끝나고 나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잖아요. 네. 내가 이상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럼요. 경화장은 무조건. 혹시 안 바뀌었어요? 이상형은? 저는 제가 마지막 연애를 끝낸 지 저도 좀 됐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이성적 끌림이 충족이 돼야지만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네,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연애를 끝내고 나서 이 이제 대본을 받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던 게 좀 내가 이성을 보는 기준이 건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만 건강한 편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건강하다는 건 제가 건강하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증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계속 가꾸고 내가 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훨씬 더 안정을 느끼게 됐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을 딱 볼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시야가 생기면서 더 좋은 사람이 다가왔었을 때 내가 그 고리를 같이 채워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성적 끌림도 옛날에는 기준이 진짜 많았거든요. 막 잘생겨야 되고 막 키도 컸으면 좋겠고 뭐 눈도 막 쌍꺼풀이 없으면 좋겠고 뭐 코도 높고 뭐 어깨도 넓어야 되고 막 이런 외면적인 것들도 되게 많고. 거의 모든 걸 다 갖춘 그죠. 뭐 남자인데. 성격적인 것도 남자가 말이 너무 없었으면 좋겠고 막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것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점점 외적인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되고. 근데 그 말은 그럼 맞아요. 네. 여자분들이 청각적이 뭔가 끌림에 좀 많이 끌린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잖아요. 청각적? 듣는 거요? 아니면 아니다. 시각적? 후각이다. 후각. 네. 후각에서 끌리는 거 맞아요. 냄새. 근데 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후각적 끌림? 저는 향수 뿌리는 사람 안 좋아하는데. 근데 향수 냄새가 이거 향수야 이런 냄새만 맡아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도 약간 사람을 막- 진짜 많이 만나는데. 약간 뭔가 제가 뭐 20대 좋은 초반이면. 냄새. 아니 그러니까 네. 좋은 냄새라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다 보면 네. 사람의 모든 연사를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향수를 뿌린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죠. 네. 그게 좋은 향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은은하게 그리고 향수의 느낌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그쵸. 저는 향수를 뿌렸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향수 뿌리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이 사람한테 참 괜찮아. 이건 아닌 거죠. 진짜요? 저는 근데 제가 아까 청각적으로 물어본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목소리. 재밌는 건 제가 오디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일만 했었고 여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더 많이 보고 접하다 보니까 목소리로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 중에 남자 유튜브가 있어. 네. 거기에 여자 팬들이 엄청 많아. 이거는 근데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요. 목소리는. 그러면 청각과 후각 중에는 뭐예요? 저는 청각이 훨씬 윗순위에 오히려 있다. 높다.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남성성이 강할수록 실제로 진짜 남성성이 강하고 뭔가 여성성이 강한 목소리를 가질수록 실제로 여성성이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좀 성립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목소리에. 그게 큰 게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남성성이 강한 외모를 가진 사람 중에
갑자기 너무 여성 목소리거나 미성적 목소리가 나면 그쵸, 그쵸. 여자분들 중에 저거 낀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제 친구는 그래서 이상형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주파수에 딱 맞는 사람. 맞아. 그 주파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 뭐 중저음, 저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만의 또 주파수가 있고 내가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참 목소리가 좋다. 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컬 트레이너다 보니까 또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말을 보태자면, 실제로 그 가수의 어떤 상품성을 판단할 때, 네. 뭔가 이성한테 훨씬 더 인기가 있을 목소리. 그런 혹은 사람들이 더 동성에게 인기가 있을 목소리. 요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를 통해서 끌림이 다른 거니까.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경아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그걸 볼 수 있겠군요. 그쵸. 뭐 목소리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또 다음에 한번 더 재밌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니. 네네. 쉽게 끝나는 연애와 오래가는 사랑의 차이점. 아유, 이거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항상.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연애는 뭐 빠르게 끝나요. 네. 내가 진짜 더 사랑을 쏟은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나이가 좀 들면 그냥 연애가 잔잔한 파도처럼 오래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주변에도 뭐 5년 이상 연애했다. 그럼 이게 좀 차이점이 보이잖아요. 뭐 우리가 그 사랑에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겉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사랑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혹시 경아님이 느낀 게 있을까요? 차이점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모두 이게 뭔가 어떤 사랑이나 연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어떤 준비냐라고 봤을 때 좀 포기할 준비, 내려놓을 준비,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연애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 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맞추거나 뭐 배려를 안 하거나 아니면 너가 바뀌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연애 말고도 우리 에너지가 막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 분들 되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아이 기준을 내려놓고 하려는 경우가 잘 없죠. 네, 이렇게 뭔가 좀 내려놓는다라는 마음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쵸. 사랑하는데 다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맞아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경아님이 양보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내가 맞아. 내가 맞으니까 이쪽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는 마음. 결국엔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 차이점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오래 가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연애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한 3년쯤 지났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연애를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연애가 제가 한 1년 반,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이별을 했던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3년 이상 지났어. 그럼 안 겪어본 것들을 겪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신을 줬어요. 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더 다음 연애를 이어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확신이 좀 무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 3년쯤 지나갈 때가 언제인 경우가 많냐면 우리가 20대 중반에 만났는데 20대 후반에 넘어가는 경우나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20대 중반이 될 때거든요. 그럼 환경적으로 변할 때예요. 그쵸.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누군가는 뭐 유학을 간다거나 누군가는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때. 이 환경적인 변화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멀어진 거니까. 그쵸. 근데 20대 때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자주 연락 안 해주면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자주 못 만나면 우리 멀어진 거야. 근데 이 확신이 들어야 내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너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가까이 지내도 원래는 뭐 일주일에 3번 만났는데 한 번 만날 때도 있고 아니면 2주에 한 번 만날 때도 있지만 그쵸. 그 사이를 채워주는 나의 감정들과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들도 좀 더 해줘야 되고
그래야 오래 가지 않을까. 근데 그쵸. 이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저는 그렇게 느껴요. 뭐 제가 연애를 짧게 한다고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럼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한번 불타올라서 자기 에너지를 다 쏟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연애가 끝나고 나서 과거의 연애에 대한 나쁜 점만 말하는 사람들. 맞아요. 가끔 있어요. 그렇게 전 애인, 술만 먹으면 전 애인 네, 그러니까 욕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들로 온종일 쌓여 있는 사람. 그게 어느 순간 나의 감정을 갉아먹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쵸. 그때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오래 가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우리가 연애가 끝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경아님 또 지금 연애를 시작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이건 트라우마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자발적 의지인가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약간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라우마는,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훨씬 크게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연애를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상처가 생각보다 아물지 않는다라는 거를 맞아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기준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음. 우리가 외모적 기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게 다 더 좋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옷을 입고 와도 TPO에 잘 맞게 입고 오는 건지, 데이트를 그쵸. 하러 왔는데 뭐 아무리 잘생겨도 슬리퍼 신고 오고 뭐 트레이닝 입고 오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만나러 왔는데 아무리 뭐 괜찮은 사람이라도 뭐 30분, 1시간 늦으면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마주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나를 마주해야 되냐면 연애하고 있었을 때 나, 친구한테 보여주는 나,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나, 사회생활 속에서 나가 아닌 연애할 때 내가 어땠는지. 저는 연애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기억이 남는 게 진짜 그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기숙사에 살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연애할 때 통화하면 다 듣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불편하게 느낄까봐 항상 옥상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옥상에서 지금 같은 여름이면 막 덥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막 2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그 여자친구랑 통화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못하겠지만 네네. 그때는 너무 좋아하니까 막 대화를 하고 싶고 통화를 하고 싶으니까 기숙사 옥상에서 이 통화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딱 돌아와서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 샤워하고 잠이 들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좋았던 나의 모습들을 자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좋았던 나의 어떤 행동들, 말투 아니면 그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좀 꾸미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경아님은 연애할 때 이런 거 꾸미는 거 있었을까요? 저는 뭐 머리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옷을 좀 이때는 특별하게 입는다거나. 그쵸. 데이트할 때 확실히 뭔가 이 외적인 부분들을 확실히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시간이 오래된 연인이어도 그런 걸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랬었을 때 그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거 쉬운 일 아닌데. 맞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는 노동입니다. 노동이 맞습니다. 열심히 우리 일해야 돼요. 회사 갈 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한 5년 지나거나 3년 지나면 조금 편하게 입고 가야지. 그래서 진짜로 그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게 일 끝나고 와서 바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너무 이렇게 지쳐있는 게 다 네. 보이잖아요. 화장이라는 그쵸. 건지 아침에 했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남자친구 세팅을 만나러 가야 하는 된다. 거군요. 그쵸. 그래서 여자친구가 항상 8시에 보자 그러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퇴근이 왜 6시인데 왜 8시에 봐야 되지? 그런 센스를 남자분들이 키워주시면 좋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요 질문 또 해보고 싶었어요. 잠깐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때? 이거는 연애하다 보면 누구는 한 번쯤 겪지만 또 누구는 안 겪을 수 있지만 이런 네.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경아님은 이 의미가 뭐일 것 같아요? 연애 중에 네.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지면. 저는 이거는 무조건 헤어지자, 무조건 우리는 끝이야 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갖자는 건 우리가 그 다음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정해야 되고 뭔가 확신이 필요한 시간, 말 그대로 그 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게 이런 대화가 나오는 게 잘 보면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 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우리가 뭐 확실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이 조금은 내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을 거야. 네. 그런 게 바탕이 됐었을 때 그쵸. 던지면 누군가는 좀 고민을 하긴 하겠죠. 왜냐면 네. 이건 반응이 다 달라요. 바로 대답을 해주면서 그래 우리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서로가 달라요. 내가 집에 가서 시간을 갖는다는 게 내가 저 사람을 뭘 놓치고 있었는지 이런 거 봐야 될 시간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갖자라는 게 조금 강한 워딩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헤어지자라고 하든지 그니까요. 우리 그냥 멀어졌어.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아닐 수 있거든요.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연애를 하면서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계를 더 진지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둘 다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마음을 정해야 해.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꼭 헤어지자는 말을 못 하겠어서,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말들이 조금 굉장히 안 좋게라든지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생겨버린 거군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거나 아니 이 말을 던졌었을 때 좀 반응이 그쵸. 조금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네.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상대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연애가 끝나고 나면 누가 더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경아님은 어렵습니다. 어때요? 네. 내가 더 사랑했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날 더 사랑해줬지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어느 순간에는 와, 얘는 진짜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이거는 진짜 내가 정말 너한테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줬던 그런 사랑이었다. 내가 마음을 다 준 건데 그러니까 저는 나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게 사랑일까? 제가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썼고 내가 사랑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별에 대한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모진 말을 딱 들었었을 때 이게 내 사랑의 본질이 흔들리는 거잖아. 그쵸. 왜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가치관이 생기거든요. 말을 안 해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아님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정답을 알 수가 없다. 이건. 그래서 결국엔 묻어둬야 되고 보내주셔야 된다.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 정답 알아요. 아, 정말요? 연애가 끝나고 나면 누가 더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너무 궁금한데? 뭔데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있으면 네. 내가 더 사랑한 거 맞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감정이 다양하거든요. 미움도 생기고 헛마음도 생기고 약간의 좌절도 겪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사람이 온전히 참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래도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근데 그럼 반대로 상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도 너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뭐 사랑의 동호가 맞는 거겠죠. 근데 아, 네. 이런 상황은 한 사람한테 더 많이 생길 거예요. 확률적으로. 두 사람이 생기는 확률보다는 한 사람한테 더 생기는 거죠. 진짜요? 제가 느끼긴 음.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은 증오가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걸 가늠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 여자분들이 묻잖아요. 오빠 나 더 사랑해? 음. 알고 싶어 하긴 하죠. 근데 답을 들었을 때 그냥 만족하잖아요. 나 너 더 사랑해. 그런데 잘 지나보면 어느 순간 회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연애가 끝나고 나면. 그랬었을 때 그 연애 회상 중에서 누군가는 만족을 하고 누군가는 그냥 이거 지나간 거야. 그래서 기억할 때 다 다르거든요. 연애를 그쵸. 할 때도 기억이 다른 게 첫 키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완전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소는 똑같은데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했던 말이 다르거나 프로포즈도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요 살짝의 차이는 기억의 오류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딱 구분 지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는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을지 의심하고 있다면 더 사랑했다라는 걸 알고 싶다면 이 마음을 가져봐라. 저 사람이 잘 돼도 내가 괜찮은지, 내가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게 가사가 있거든요. 그쵸. 뭐 그런 그럴 걸 수 있어요. 그럴 수 느끼면 있겠네요. 딱 된다. 음.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지금 사랑 얘기 또 많이 했는데 이색 질문인데 싸울 때 어떤 말이 나오면 마음을 정리하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싸움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연인들이. 그렇죠. 근데 뭔가 이제 어떠한 뭐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을 수도 있고 연애한 지 혹은 초반일 수도 있고. 네, 의외로 초반일 수도 있고 뭐 그 타이밍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되게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뭔가 이 감정의 마음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안중에 없구나. 나라는 사람의 안위나 감정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위가 없구나. 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거네요. 그쵸. 어떤 싸움을 하고 났었을 때 뭐 미안해라는 사과를 할 수 있는데 나한테 하는 게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원래 밤에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안 물어보는 거죠. 연락이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진짜 완전 더 극단적으로 나쁘게 가면 이제 이 싸우는 와중에도 본인만을 생각하는 말들, 그래서 마음들. 상대를 탓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때는 사랑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금이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 거야.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20대라든지 30대 때 뭐 40대도 그렇겠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 내가 좋은 거 먹으면 여자친구랑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내가 뭐 옷을 사는데 여자친구도 옷 사면 좋겠다. 왜냐면 데이트 해야 되니까. 여행지를 가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다 끊기거나 싸울 때 상대의 탓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헤어짐에 진짜 가까워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2년 연애가 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경아님은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 또한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얘기들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뭔가 생각들 하면서 고민들 하면서 왔는데요. 또 이렇게 문희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또 복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간들 자체가 너무 재밌고 유익한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경아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이렇게 맞아요. 공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저도 오늘 1시간 좀 넘게 대화하면서 연애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를 좀 해도 조금은 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한 번쯤 경험해본 일 아니면 네. 내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가 항상
듣고 보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좀 마치면서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소중하게 잘 해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잖아요.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아주 어린 친구가 아, 되게 열심히 사랑하고 멋있는 말을 하네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경아님 다음에 또 방송 와주세요. 네, 또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